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8일 금요일 아침 9시 1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또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르고 S&P가 좀 적게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언제는 블루웨이브 우려 이러면서 자빠지고 언제는 블루웨이브 현실화 속 경기 부양 확대 기대감 이러면서 또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모습이죠. 어떤 그 좋은 것만 갖다 붙여서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폭들도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 블루웨이브라는 것이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채권이라든가 그 환율 쪽, 그 외환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쪽에는 약간 좀 진짜 좋은 것만 갖다 붙여서 상승시키는 그런 좀 불합리한 듯한 좀 이상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채권이나 환 쪽, 외환 시장 쪽에서는 그래도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걔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죠. 걔네는 좀 더 현실을 좀 더 바라보는 듯한 현실 인식이 조금 더, 주식시장보다는 좀 나은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젯밤 나온 뉴스들 좀 살펴보면, 세인트 연은 총재가 인플레 예상보다 빨리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주식시장부터 보면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죠. 예,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붕괴시켜야지 뭘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신고가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나스닥도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별히 그죠. 예를 들어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도는 좀 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S&P가 무너져야 나스닥도 무너질 텐데 아무튼 계속 저항만 만들어 놓고 있었지만은 신뢰도는 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튼 주식시장 문제도 주식시장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블루웨이브 관련해서 채권이라든가 환율 쪽은 조금 더 현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달러 인덱스 이건 유로화인데 유로화가 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죠? 채권 가격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그 유로화는 뒤집어져 있는 거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이런 조건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오면은 3거래일 동안 지지력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래 3거래일 정도 단기 바닥 가능성, 단기 바닥 혹은 중장기 바닥일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아무튼 일단 3거래일 동안 어떤 단기적인 저점 정도는 이 정도면은 완성을 시켰다고 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좋은 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안착해야 되는데 최소 요 자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요 자리죠. 이날 여기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무너뜨리니까 이 자리를 붕괴시키니까 아래로 쏟아진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덜 쏟아지고 다시 이 선까지는 올라왔는데 빨리 일단 이 선을 돌파한 척 하는 게 중요하겠고 아무튼 일단 단기 바닥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웨이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양책 쓰면은 달러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싶긴 하지만은 선반영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주식시장은 블루웨이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주식을 올려먹고 있지만은 일단 블루웨이브 어쩌고 저쩌고 상원 결선 투표 이후로는 일단 바닥의 가능성이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게 달러 인덱스의 모습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환율 쪽을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원화는 그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죠.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종가가 1094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오늘까지도 만약에 오늘까지도 한 1190원 선을 이렇게 계속 지켜준다면요. 오늘 음봉이긴 한데 오늘 이 음봉이 여기 있는 이 1190원 선을 붕괴시키지만 않는다면은 이거는 어떤 눌림으로 인정해 갖고 위쪽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블루웨이브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일단 환율이나 채권 쪽은 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주식시장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완전
그 주식시장은 좀 강력한 투기 요런 좀 삘이 있고, 환율이나 채권 이쪽은 조금 덜 투기적이죠. 경향이 물론 투기적이긴 하지만은 조금 덜 투기적인 것 같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탐욕에 눈이 멀어갖고 막 매일매일 시세를 더 주고 그럴 수 있지만은 환율이나 채권 쪽에선 좀 이제 좀 어떤 턴어라운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원화 오늘까지도 음봉인데 이게 90원 정도 지켜주면은 90원 지켜주면은 상승 중 눌림으로 또 봐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 가능성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블루웨이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10년물 채권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제법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1% 부근까지 왔는데요. 1.08까지 왔습니다. 추가 부양책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는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이런 모습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뭐 1.2%까지는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뭐 옛날 자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라나 모르겠지만은, 장단기 금리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물론 이제 이 보시다시피 10년물 채권 금리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도 9.5, 1%에 가까이 가까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예전에 어떤 좀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주식시장하고 이 장단기 금리차의 이거를 좀 얘네 관계를 좀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한 1.04나 1.05 정도, 하여튼 1%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면은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뭐 1.04를 뭐 돌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한 1% 정도, 장단기 금리차가 1% 정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장단기 금리차가 1% 넘어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S&P 지수 주황색 선인데요. 월봉이고, 예를 들면은 1% 넘어가는 순간에 뭐 대충 물론 그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97년, 98년 요때와 2006년, 2007년 뭐 이런 때와 지금의 금리 상황은 완전 다르니까, 요때는 뭐 금리가 뭐 5%막 이렇게 됐던 때고, 지금은 기준금리가 0인 시대니까 물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1%대 부근이 갔을 때, 1%대가 여기죠. 1%대 부근에 갔을 때 이 다음부터 시장의 수익률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넘어간 시점이 여기죠. 이렇게 요 구간과 요 구간대 이런 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1%에 근접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머지는 않은 것 같다. 또 그리고 더군다나 더해서 주식시장이 요즘에 특히 코스피가 쉬지도 않고, 신흥국 주식시장이 쉬지도 않고 폭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뭔가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그래서 네, 이제 한국 주식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미국이 급등했죠. 어젯밤에 급등이라고 하진 뭐하고, 하여튼 어제 미국이 좀 이제 몇 퍼센트 단위로 좀 오르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는데, 이제 한국은 또 오늘 갭상승을 출발하겠죠. 당연히 갭상승 출발했고요. 갭상승 출발하면은 통상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요즘은 뭐 워낙 시장이 뭐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뭐 갭상승 출발에도 불구하고 원웨이로 막 상승을 쫙쫙 뽑아내고 있는데, 하여튼 분명히 저는 갭상승이 시장을 박살낼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점을 만들어내는 건 갭상승이 아니고 갭하락으로, 갭 하락이 아니고 갭상승 출발하는 날 저는 고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갭상승 출발하기만 하면 조금 좀 유심히 좀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9월 달에도 그랬죠. 9월 달에 특히 그런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맨날 보합 출발 아니면 갭상승 하더라도 조금 갭상승하고 이렇게 하다가 갭상승 출발한 날 고점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갭상승을 하더라도 조금씩 하고 아니면 오히려 개파락 출발하거나 보합 출발하는 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언제부터였죠? 이제 어제 1월 7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좀 갭상승이 좀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갭상승이 좀씩 커지면서 이제 뭐 볼린저 밴드 따위는 이제 보이지도 않나 봐요. 이제 무조건 볼린저 밴드 위쪽에서 이제 놀고 있습니다. 5일선도 아니고 볼린저 밴드를 이제 계속 마치 볼린저 밴드가 5일선 같네요. 지금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이렇게 갭상승하는 날들 좀 저는 좀 유심히 좀 지켜볼 거예요. 이런 날들은 좀 장중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주봉 예쁘게 마감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별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간 일단 갭상승 했다는 거는 저는 일단은 좀 그런 날들은 좀 주의해서 좀 이제 신경 써서 좀 살펴보도록 좀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무튼 요즘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꺾이기 전까지는 물론 이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가 탁 꺾여서 내려온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닥 인버스는 한참 동안 4,300 얼마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코스피가 꺾여 내려와야 이제 얘가 지지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코스피가 안 꺾이고 여기서 코스피가 더 오르면 얘는 그냥 이제 반등도 안 나온 꼴이 되는 겁니다. 코스닥 인버스 뭐 원래는 반등이라도 이만큼 나오는데 이건 너무 강해가지고 반등도 안 나오고 죽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요. 코스피가 계속 올라버리면. 그러니까 아무튼 아직까지 신뢰도는 좀 낮은 편이죠. 신뢰도는 좀 낮은 편이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오늘은 뭐 현대차가 아침에 갭상승 한 15% 정도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저도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은 대부분 오늘 종목들이 갭상승 출발해서 지금 음봉으로 많이들 전환이 되긴 됐는데 코스피하고 아니 저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LG화학 같은 게 이제 계속 오늘 강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지수는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좀 보시면 코스피 시가총액 대형 종목들은 상위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단 갭상승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야, 현대모비스가 상한가를 갈라 그러네요. 야, 정말 그러니까 이 정말 요즘 시장이 아주 지난 10년 동안 못 본 구경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모비스가 상한가를 갈라 그러고 현대차가 17% 오르고 있고 정말 재밌는 세상입니다. 하여튼 어디까지 가나 하여튼 좀 지켜보자고요. LG전자도 올해 상한가 가는 꼴을 다 보고 참 하여튼 재밌는 시장입니다. 상한가 갔었던가 못 갔었던가 하여튼 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말 대단한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건 이제 코스피가 돈을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좀 코스닥에 갈 돈이 없어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참 UVXY하고 그 참 안 봤죠. 그 부분은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UVXY 같은 경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어젯밤에 좀 왕창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UVXY가 서서히 죽는 게 무섭지 사실 왕창 죽으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지지할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뭐 당연히 11달러를 지지해야 되는데 11달러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좀 주의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거는 한 절반 정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 페이크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오늘 밤에도 지지해야 오늘 밤에 이제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여기 어딘가에 지지를 해야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건데 아무튼 저는 이 절반 정도 믿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죽으면은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원래 이렇게 은은하게 죽이는 게 무섭지 급격하게 밟아버리면 UVXY는 잘 안 밟히는 경향들이 있긴 있었다. 변동성 지수도 어제 보시면 오래간만에 개파락 출발해서 밀어버렸죠. 아무튼 뭐 22는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번에 차분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UVXY는 이제 이걸 추종하는 상품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UVXY는 11달러 붕괴시키면서 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얘는 계속 꾸준히 살아나는 것이, 이 뭔가 만기나 뭐 이런 옵션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한탕 해먹으려고 하지 않겠냐, 한번 크게 해먹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를 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뭐 제가 뭔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뭐 인버스를 막 들이대고 이런 건 좀 아니겠죠.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는 날인 게 기본입니다. 그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날에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원래 이제 기본이긴 합니다.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베이스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날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안 하면 뭐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정도에서 마치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